개혁신당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요. 개혁신당에는 명사 의원들도 많고 명사 정치 네.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주영 의원도 그렇고 천하람, 이준석 의원 어느 하나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네. 제가 보기엔 근데 워낙 소신들이 강하시다 보니까 대표로서 뭔가 주무르고 하시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캐릭터들 아닐까 싶어요. 네, 주무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분들입니다. 상당히 다양하고 그리고 네. 저희가 뭐 용기 있는 정당이라고 하는 게 각 당에서 그냥 할 말 할 소리 다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혁신당에 왔다고 해서 그 입을 막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러니까요. 네. 다양하게 목소리 내실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중점을 둡니다. 네. 다만 이제 의원 그 의회에 계신 세 분은 좀 더 의회에 집중해달라. 아. 저희가 그렇게 주문을 계속 열면서 드리면서 네. 담론 위주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워낙에 네. 재밌게 이야기하시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분이 거의 100명의 그 의원 몫을 하고 계셔서 또 많은 분들이 기대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재미있게 좀 말씀 많이 하셔서 여기도 좋아하시죠? 여기도 그렇죠. 나오셨었나요? 나왔습니다. 네. 시청률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인기 있는 국회의원 중에 네. 세 분이 다 저희 당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22대 국회 개원식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안타까웠던 게 개원식 행사에 보니까 우리 허은하 대표님은 초청을 못 받았더라고요. 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지금 국회가?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개원식에는 초대장을 주셨었어요. 아, 처음에는요? 근데 네. 이게 연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초대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 중에 하나가 5석 이상의 그 원내 정당의 당대표만 부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예전부터 관례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좀 하셔서 네. 제가 이제 의장님 찾아뵙고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원내에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어떤 자리를 보유할 수 있는 정당은 또 3석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 네. 당도 지금 국회 있잖아요. 내에 네. 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티타임 하는 데는 5석 이상인가? 그것도 좀 이상해서 저희가 조금 효율성과 좀 돈을 아끼는 돈 쓸 네. 일이라면은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 자리에 사실 3석 이상의 사람들 부른다고 찻잔만 놓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협치를 안 하는 이유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좀 컴플레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허은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에 국민의힘이라는 큰 정당에 계셨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강소 정당, 조그만 정당을 운영하면서 겪는 좀 어려움도 있으십니까? 어때요? 좀 비교가 된다라는 거. 기존에는 몰랐으니까 만약에 이제 제가 소수 정당으로 시작을 했으면 이제 몰랐으니까 그렇죠. 네.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할 수 있을 텐데 경험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도 좀 찾아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당 외에는 다 야당인데 야당의 숫자가 많아지면 여당이 힘들잖아요. 그러니 이제 감성적 좀 접근을 통해서 아무래도 그 숫자를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큰 당답게 그러니까 여당답게 큰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총선 전이랑 당선되고 난 총선 이후에 정권 교체에 대한 발언의 수위가 좀 많이 낮아지고 최근에도 또 김건희 여사에게 선의로 뭐 얘기한 것도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믿었던 분들은 조금 실망하지 않았나 웃으시죠? 아니 왜냐면 쉽게 뵐 수 없는 분이니까 이렇게 좀 궁금했거든요.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은 야당 맞고 정권 교체를 외치는 곳이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에 있는 이제 당 대표뿐만 아니라 뭐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요. 그렇죠. 대부분 네. 원하는 게 담론 위주로 얘기해 달라. 그래서 기존의 수위보다 조금 내려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많이 해서 아마도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준석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당 내에 그 대통령 후보가 될 분으로서의 1순위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이 수위를 좀 조절하고 있는 네. 것이 아닌가. 그럴 하는 때는 생각이 그냥 아무 듭니다. 말 안 할 수도 있는데 뭔가 메시지가 너무 의외의 메시지가 나오니까 오히려 득보단 실이 많을 것 같다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저 볼 때마다 말씀하세요. 제발 TV 나가지 말아라, 라디오 나가지 오히려? 말아라, 예. 유튜브 나가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소통관이든 아니면 본회의장이든 상임위에서 네. 이야기해라라는 말씀하시죠. 그리고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정책적으로 개혁신당이 돋보일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가지고 거대 양당 같은 경우에는 찬성 입장을 내면서 이끌어가고 있는데 개혁신당은 반대 입장을 내셨더라고요.
저희가 반대 입장을 낸 의원도 있으시고 네. 또 찬성 입장에 있는 의원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예를 들어 최상병 네. 특검 같은 경우는 한 목소리. 그리고 뭐 추후에 뭐 그러니까 특검의 주요한 특검 아니면 만약에 추후에 촛불이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땐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한 목소리를 내겠지만 웬만하면 다 다양하게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합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개혁신당 대표로서 허은하 대표님은 좀 어떠한 의견을 좀 가지고 계세요? 제가 지금은 원외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구당 부활을 한다 그러면 좋겠죠. 그리고 웬만큼은 또 인지도가 있으니까 맞아요. 저에게는 네.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 이 법이 없어졌는지. 그러니까 지구당이 왜 폐쇄됐었는지 네. 그 부분을 생각하면 그때의 문제점들이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네. 3년 이후에 분명히 또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당내 좀 토론 좀 해보자라는 제가 제안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 여야 의정 협의체 이제 출범을 한다고는 하는데 보면은 사실 정당 대표로서 이게 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잘 되긴 어려울 것 같죠. 기사를 봤을 때도.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여야 협의체를 하는데 왜 야당의 이주영을 빼놨을까? 왜 그 안에 찻잔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놓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전문가고요. 응급의료 특히 지금 가장 문제되는 응급실에 10년 이상 근무했던 의사이고요. 그랬군요. 네. 예, 저희 그리고 의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여야 협의체에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하면 또 의사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개혁신당은 지금 처음부터 소신 있게 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저희는 2,000명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표가 우리 지지율을 못 얻더라도 옳은 소리 해야 된다 하면서 지금까지 목소리 맞아요. 내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포퓰리즘 정당이 왜 이런 목소리를 냈고 왜 또 많은 분들이 우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앉혀놔야죠. 그렇죠. 근데 네. 저희 당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득권 정당들끼리 저렇게 꿍꿍이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속상하고 지금 답답한 이 의사분들께서 현장에 갈까? 본인들의 그냥 셔터, 사진 셔터에 그냥 한 명의 사람으로 의사, 참여자로 앉아 있고 싶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지금이라도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면 뭐 우리 이주영 의원도 앉혀놓고 네. 그리고 정말로 처음부터 원점에서부터 다시 이 논의해보자. 라는 그런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그리고 용산의 목소리를 보여주셔야지 의사분들이 현장에 갈 것 같다. 근데 용산은 한결같이 2025년도 의대 증원 원점 검토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해도 그거 철저히 무시하는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죠? 국민들은 솔직히 국회밖에 지금 기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실적이지 못했던 걸로 도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현실적이지 않은 걸로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난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 난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근데 잠깐 뭐 보자니까 만나봐.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이미 정해놓고 그 뒤에 만나자는 거예요. 네. 누가 나갑니까? 그렇죠. 예, 어떤 누가 나갑니까? 이건 자존심의 문제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시작하자라고 네.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나 정부도 약간 위기의식을 느낀 건지 네. 뭐 어제 오늘 동선들을 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오늘 보니까 전남에 있는 병원을 또 찾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도 대통령도 유사한 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정도로는 사실은 이렇게 수습되기 어려운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의대 증원 그거 다시 또 처리하면 또 다른 혼란이 생기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자기네가 그 혼란을 만들어 놓고 그 혼란이 이미 다 굳어져 버렸으니까 또 다른 혼란 만들기 싫다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불안하게 계속 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되묻는 정말 황당한 일이잖아요. 의사들이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원합니다. 제발 오지 말라고. 와서 일이 더 많아진다고요. 그렇겠죠. 예. 네. 대통령이 오고 총리가 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기 갈 때가 아니라고요. 네. 대화할 사람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쇼는 그만하시고
진짜로 나라의 미래, 우리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능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근데 이 의료 시스템 붕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맞아요.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건지.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요, 의료 붕괴를 시작한 그러한 대통령으로 저는 역사에 남을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건 약간 사담인데 그 허은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의원을 하셨으니까 네. 의정 활동도 하셨으니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랑 이렇게 공사적으로 뵐 기회는 과거에 있었던 거죠? 네, 네. 네, 그때는 좀 혹시 어떤 인상을 좀 받으셨습니까? 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일 때 봤을 때는 기대가 컸죠, 사실. 그러니까 뭔가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털털하시고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네, 조금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대통령은 준비되시지 않은 분을 대통령 후보로 내는 것은 그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네. 이렇게 우리가 고생한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 그땐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8.15 경축식 때 가서 제가 이제 악수하면서 네, 그래. 말했잖아요. 대통령님 뭐 그 인사에 대한 거나 소통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표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아, 그때 내가 사람을 진짜 잘못 보긴 했구나. 아니 혹시 그때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어요? 이게 유튜브니까 진짜 무서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 말을 하는 순간에 하는 순간 아, 진짜요? 표정의 변화를 제가 느꼈고 제가 3초 고민했었습니다. 할까 한마디만 말까? 더 하면 네. 끌려 입틀막이다. 나가. 네, 끌려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우선 손을 놨는데 아,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고요. 지금은 많이 초조하시구나라는 생각 듭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도 우리 국민을 생각하겠죠. 위해서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발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차원으로 얘기했는데 표정의 변화를 보고는 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어떤 이제 장소 가면 제가 이제 대표다 보니까 만나게 보게 되잖아요. 네. 되는데 이제는 이제 저희 쪽에 동선에 절대 안 오시는 그런, 진짜요? 그런 모습인데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아.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제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뽑은 걸 후회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럼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혹시 이재명 대표를 지금 무슨 네. 지금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추석 특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허은하 대표님 표정 봤어요? 지금 아까 윤석열 대통령 딱 시기 와는 표정이었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 지금. 그래도 우리 그 네. 세계적으로 돌풍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 정부는 이렇게 뭐 입틀막 삼틀막 이렇게 안 합니다. 해리스 오바마 알 수 대통령 없죠. 돼도 우리하고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제가 아니